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부정선거의 시비가 있죠. 근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거 과정이 투명했냐, 제대로 진행됐냐를 검증을 해볼 수 없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입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재검표를 요구하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자들은 1년, 2년 시간을 질질 끕니다. 재검표를 하는데 1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한 달 안에 다 할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자들은 시간을 1년이나 끌어요. 1년은 더 끕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 재검표 소송이 들어오면 180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자들은 부정선거 시비가 생겼을 때 시간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직무유기하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게 대한민국의 개법관들입니다. 자, 여기 이 깃발에 대한민국의 개법관들의 면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2년이나 시간을 질질 끌다 인천 연수구에서 부정투표지가 수천 장씩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땅땅땅 조선시대 원님 재판을 하는 이 개법관들의 면상을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개법관들입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 성향의 개법관들입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법관이 돼서 괴상한 투표지가 나오는데 사진도 막 못 찍게 하려고 그래요. 기자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기자들 역시 정치권과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찍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대한민국의 선거가 문제가 없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언론에서 그럴 거예요. 무슨 패널들, 종편의 패널들 나와서 맨날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양심 갖다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이 아스팔트에서 3년 이상 이렇게 투쟁한 애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래서 시간을 내고 토요일날 다 놀러가고 싶은데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 깃발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투표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정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한다, 조작을 한다, 그런 말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하죠. 설마 대한민국의 공무원 집단인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겠어? 그들이 맞겠지. 이 길거리에 나와서 깃발 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틀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내용만 계속 파고들고 선관위가 얼마나 엉망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그걸 다 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회 공정 이런 거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대한민국의 선거가 공정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선거의 무결성이 이미 파괴됐고 계속해서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로 장난질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를 계속 해나갈 텐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 블랙 시위를 하는 애국 시민들은 이 부정선거 문제가 어떤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선거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회의원들입니까? 사전투표함에 막 신권다발로 엉터리 투표지 막 집어넣고 위조 투표지 집어넣고 해서 개표하는 그런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입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함과 당일 투표함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그 얘기 안 하죠.
네, 감사합니다. 사전 투표하면요,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자루처럼 달려 있어요. 여기 손가락이 들어가요, 안에. 그럼 당일 투표하면 어떻냐? 플라스틱 심을 넣어서 벤치로 끊어야 돼요, 그걸 열려면. 그러니까 당일 투표함보다 허술하게 사전 투표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사전투표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어설프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전투표함과 당일투표함이 생긴 게 달라요. 일단 사전투표함에 손가락이 들어간다니까요. 자루 모양이 돼서 뚜껑만 플라스틱이고, 당일투표함은 뚜껑이 아니라 전체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당일투표함은 부정선거, 부정투표지를 반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사전투표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로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투표하고 당일 투표 날에는 휴가 가세요, 놀러 가세요. 그럼 여러분은 좋다고,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좋다고 놀러 갈 수 있겠구나, 사전투표하고. 얼마나 좋은 제도를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줬냐, 내가 놀 수 있게 하루를 더 벌어줬는데,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지 마십시오.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부정선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은 참 정치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여러분들 사전투표 해보셨으면요, 롤프린터에서 나오죠, 투표지가. 근데 거기 QR코드가 심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다 보셨을 거예요. 사전투표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요, 사전투표지에 QR코드가 심어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QR코드가 왜 있어요? 실실 웃네요, 저 커플들. 내용은 알고 있나? QR코드가 왜 심어져 있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있을 이유가 없죠, QR코드가. 누가 누구를 찍는지 알 수가 있어요, QR코드가 있으면요. 왜냐면 개표를 할 때 전자개표기에다가 스캔을 다 해요, 투표지를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다 컴퓨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QR코드에 여러분을 인식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위험한 짓을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전투표 열심히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선거제도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 싸우는 저희가 비정상인 사람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정치권이 하는데 그걸 국민들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이 정상인 겁니까?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여러분들이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비정상이고 원래 선거는 더러운 거야, 선거만 제대로 하자고 얘기하는 저희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저희가 이상주의적인 사람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걸 하자고 하는데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거 과정이 이상하니까 제대로 보자는 건데 그걸 못 보게 합니다. 그걸 왜 못 보게 합니까?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자고 하면, 자, 재검표를 해서 이상한 투표지들이 막 나오는데 법관이라는 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법관이라는 자들 그래요. 여기 대법관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괴상한 투표지가 나와도. 이상한 투표지 나오는 건 알겠어. 근데 너희가 범죄자가 누구고 한 걸 특정을 못했으니까 기각하겠다, 이딴 논리를 펴요, 대법원이. 범죄자를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가 검찰입니까? 수사기관입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부정선거, 니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세력이 진짜로 있다면 그런 이상한 어설픈 증거는 남기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살인, 사람이 죽었는데 피 묻은 칼이 있으면 살인범은 그렇게 어설프게 살인하고 피 묻은 칼을 남기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러니까 개법관인 거예요. 개법관.
법관이 돼가지고 양심 다 팔고 정치권이랑 딜치고 50억 쳐받고 판결문을 법 기술적으로 아주 판결문 만들어주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 대법관이 그런 짓 하라고 앉아있는 게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는 본인들이 정치권이랑 담합을 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나올 때마다 그걸 막아준 역할을 대법관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20년간 그래서 얘네들은 돈도 받고 그 대가로 이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깁니까? 아니 부정선거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과정을 보면 일반 국민들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지 법관이 그걸 판결해 줘야 됩니까? 법관이 판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괴상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면 그건 100% 부정선거인 거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무슨 법관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맨날 뭐 앉아서 재판할 때는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을 하기는 존경을 받고 싶으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지 정치권이나 딜치면서 국민한테 부정선거 없다고 구라치는 그런 대법관들이 그게 법관입니까? 서울대 백날 나오면 뭐합니까? 사법고시 수석 합격하면 뭐합니까? 엉터리 재판하고 자기들도 알아요. 그 대법관들이 부정선거 있는 거 모를 것 같아요? 걔네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시간을 끌죠. 직무유기를 하고. 선거 재판이라는 거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버리면 그 기간에 다 만기로 다 채워버리는데 국회의원들 가짜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다 받아버리는 건데 일부러 시간 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다 팔아버린 놈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자들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들입니다. 자기들이 후손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을 하면 적어도 이 나라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바로잡으라고 사법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이 돼 있습니까? 지금 보면 독립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정치인 자신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 문재인 때 대법원장 했던 김명수 씨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대법원장이죠. 전에 녹취록 나왔었죠. 법관 탄핵 관련해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아, 대법원장은 정무적인 일을 하는 거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대법관들이에요. 대법원장이 정무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치를 하는 자들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법에 따라 재판을 안 하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도 가장 큰 책임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법관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를 정치권이랑 뒤를 쳐가면서 바로 잡지 않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도 자기는 50억만 챙기면 된다 이거죠. 그런 자들이 대법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괜히 깃발에 이 대법관들 면상을 새겨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 부정선거 투쟁을 한 사람들은 이 대법관들의 면상을 맨날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이 자들이 재판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판결문도 못 읽었어요. 자기들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면 재판문 판결문을 끝까지 읽어야죠. 판결문을 읽지도 못하고 80명 방청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 싸우려고 하니까, 소리 지르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빤스런하고. 그게 대법관입니까? 법관이 돼가지고 빤스런을 해요? 국민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 이게 맞으면 맞다, 법률적으로 왜 맞다, 국민 앞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설명을 못하니까 도망이나 치고 대법관이나 돼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에 사법고시 붙고 법조 카르텔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문제는 법조 카르텔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재판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재판관들이 재판한다고 그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내가 재판받는데 이렇게 양심 다 갖다 버리고, 양심을 완전히 갖다 버리니까 이런 엉망으로 재판을 하죠. 그냥 일반 국민이 봐도 뻔한 부정선거 내용을 보고도 양심을 팔았으니까 말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재판을 기각을 하고
기본이 안 된 인간들입니다. 사법고시 붙으면 뭐합니까? 백날.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스카이 나와가지고 이런 짓이나 하는데. 대학 잘 가면 뭐예요? 그 자리 차지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가 그런 재판을 해서 후손들이 영구적으로 부정선거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건데, 그런 걸 하고도 참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정말로. 자기들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썩을 재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86 운동권 세력들, 586 동료의식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엉망이고,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법조계가 일단 정상이 아니에요. 부정선거 재판이 어렵습니까? 그냥 까보고 이상한 거 나오면 취소시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단순한 거를 그렇게 미루고 직무유기하고. 직무유기 왜요? 부정선거가 아니까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거 뒤집으면 정치권한테 무슨 암살 협박이라도 받나요? 암살 협박 받나? 안 그러면 왜 그렇게 도망칩니까? 법관들이.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당연히 항의하죠. 괴상한 투표지 나왔으면 부정선거라고 땅땅땅 선고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각을 하고 1년 2년 시간 끌고, 에? 재검표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열어보면 되는 거지. 그거 다 언론에 공개해야죠. 어떤 투표지 나왔는지. 언론에 공개도 안 하고, 언론은 그걸 취재할 생각도 없어요. 대한민국 언론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언론들을 매일 보는 거예요. 부정투표지, 위조투표지 나온 거를 보도도 안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언론들 보고, 언론이 제대로 나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언론, 큰 언론들, 조중도 포함해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들 소위, 거기서 부정선거 보도 때렸으면 끝났죠, 처음부터. 근데 걔네들 보도 안 해요, 이거 절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언론사에 있는 놈들도 정치를 하잖아요. 자기들도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언론사 자체가 쓰레기인데, 여러분들 안경이 완전히 뿌옇게 된 그런 안경 쓰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는 대한민국의 썩은 언론들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는 존재가 바로 썩은 언론들이라고요. 그런 썩은 언론 틀어놓고 멍하니 보면서 거기서 패널들이 나와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론자들이야 이러면 그거 믿고. 참 단순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추적을 해보셨으면 바로 부정선거 거 다 아는데,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거 보고 언론 패널들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해서 그게 좀 노라이들이에요 이러면 진짜 그걸 믿고. 그게 여러분들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국민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시고 나오셔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럼 제가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거철이 되면요, 투표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런 사람들의 인력들을 모집을 해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시기에는 감시 인력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되는지. 대한민국은요, 투표함을 봉인을 해놓잖아. 봉인지가 있으면요, 봉인지 관리 대장도 없어요. 대한민국 선관위는. 봉인지 관리 대장이 없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엉망으로 그냥 들이붓는 시스템이니까 관리 대장이 있으면 안 되죠. 관리 대장이 없다니까요, 봉인지 관리 대장이. 그게 대한민국 선거예요. 사전 투표하면 손가락 쑥쑥 들어가고, 그게 대한민국 선거예요. 전자개표기 그걸로 전산 조작 가능하죠. 그게 대한민국 선거예요. 대한민국 선거가 투명해요, 이게? 예? 조작이 판을 치는 사회고, 여론조사, 여러분들 여론조사 좋아하죠. 뭐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그럼 대통령이 잘못해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언론이 썩었는데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요, 그냥 좌파예요.
뭐 좌파 그런 거 떠나서 일단 썩었어요. 썩었어. 근데 그런 언론들이 조사해가지고 맨날 뿌리고 지지율이 어떻다, 뭐 올랐네 마네 잘했네 못했네, 그거 믿으세요? 막 5%씩 올라가고 10%씩 올라갔다 떨어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론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 과정을 통해서 향후 있을 부정선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밑밥을 제공하는 데 있어요. 그 근본 목적이. 밑밥을 깔려고 여론조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합리화 시켜줘야 되니까. 개돼지 국민들 속이는 방법이 합리화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작을 하는 조사업체들은 전부 중앙선관위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여심이라고 있어요. 그 여심이가 그 셋을 관리를 해요. 그 얘기는 끝난 거죠. QR코드를 통해서, 사전투표의 QR코드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찍는지 아는 중앙선관위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뿌리겠죠. 그러면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데 무슨 선거가 투명해요? 선거는 투명하려면요, 국민이 요구할 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요구를 해도 법관들이 막 막고 못하게 하고 중앙선관위 직원들 막 고성 지르면서 난리치고 이러는 나라가 무슨 선거가 투명합니까? 투명한 선거 맞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는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래서 바로 잡으려면요, 사전투표 일단 없애야 돼요. 저거 사전투표.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나면 옮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여기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요, 투표함을요 투표한 데다 그대로 두고 바로 거기서 개봉을 해가지고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또 그거 갖다 시간차 만들어가지고 또 뭔가를 해요. 믿을 수가 없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면 원래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봉인지, 투표함 봉인하는 봉인지에 봉인지 관리 대장이 없다고요. 봉인지 관리 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부정선거 없다, 선거 조작은 없다, 믿어라. 거의 종교 수준이죠. 그냥 믿으라는 거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기합니까? 우리가 다 내용을 보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기를 하지. 그런데 그냥 없다고 누르잖아요. 부정선거 없다는 사람들은 뭐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감시를 하시고 부정선거 못하게 감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투표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사전투표 하면 여러분들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 부정선거 문제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에 무관심하게 될 때 대한민국 정치권은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획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관심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건데, 관심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졌으면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가만히 뭐 사전투표하고 놀러가고 그러면 걔네들이 제일 좋아해요. 사전투표하고 놀러간 사람들이 정치인들 입장에선 제일 호구예요. 호구. 여러분들 왜 호구로 살려고 그럽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전투표하고 놀러가는 사람 있잖아요. 당일 투표날에. 그게 제일 호구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투표를 제공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전투표 제도 없앱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전투표 제도요, 없앱시다.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한 적 없습니다. 없앱시다, 사전투표. 그리고 사전투표 보이콧 합시다. 일단 이거 보이콧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계속하니까요. 계속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정선거 조작질 계속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걸 보고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로 2020년 4.15 총선, 문재인 때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후로 이 싸움을 3년을 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이 놀러 다닐 때 토요일마다 계속했어요. 강남에서. 왜 이 싸움을 하겠어요? 우리가 뭐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로 무슨 돈을 받아요? 우리 돈 쓰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나눠가지고 돈 쓰고 스피커 이거 앰프 사고 그렇게 자기 푼돈 쪼개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걸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참 JTBC 이런 거나 보면서 예? 조롱하고 사람 저게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극우 세력이구나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참 여러분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이웃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저희가 극우 세력이면 벌써 불 질렀죠. 중앙선관위에다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없앱시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도 사용 못하게 없앱시다. 2개만 없애도 부정선거 90% 이상 없어집니다. 없앱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는 용산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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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하라! 사전투표! 사전투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하라! 전자개표! 전자개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사전투표! 사전투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윤석열 대통령, 잘 들으십시오. 국민의 소리를.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집회한 지가. 언제까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하면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부메랑으로 날아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올 거예요. 이 부정선거 문제 해결을 안 하면. 좌익들은 어떻게든, 부정선거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원래 좌익들은 그냥 밀어붙이는 놈들이니까 힘으로 하면 되거든요. 좌익들은 힘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부정선거를 못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 해결 안 하고 무슨 다른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나라,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얼룩진 나라가 됐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그걸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죠. 바로 잡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 뿌리 뽑아 주십시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맞소! 옳소!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뿌리 뽑자! 뿌리 뽑자! 부정선거 뿌리 뽑자! 뿌리 뽑자! 조작선거 뿌리 뽑자! 뿌리 뽑자! 사전투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전자개표 전자개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뿌리 뽑자! 뿌리 뽑자! 뿌리 뽑아 주십시오. 윤 대통령
반드시 부정선거 임기 중에 뿌리 뽑아주십시오. 임기 중이 아닙니다. 다음 총선 전까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